올해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실행이 된다면 강동구 집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반납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출렁임이 있으면 그때 내년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톡톡 튀어나오는 눈먼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조건에 맞춰서 그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좋은 물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계속 뉴스에 오른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환율이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계속 이게 만약에 1,500원을 터치하고 뭔가 좀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이면 웬만하면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상담 주신 분의 사연은 뭐냐면 표영호TV를 보면서 집을 팔았답니다. 그런데 잘 팔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팔고 나니까 또 어디 마땅히 뭘 사면 될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인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갈아타기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 3위 가든 아파트를 팔았으나 주변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사를 갈 수 없어서 현재 거주지 3위 가든 아파트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표용호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잘 팔았다 싶었으나 막상 팔고 나니까 주변에 갈 데가 변변치 않아 고민되고 있네요. 오늘도 유튜브를 보니 금매를 노리라고 하던데 저는 자영업으로 소득은 4천만 원 정도이고요. 현재 매매 대금으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지역은 현재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고덕동이나 암사동, 명일동, 강동 지역을 원하고 있는데 평형대는 가급적 30평대를 원하고요. 현재는 금매가 나오지 않은 듯 보이고 있는데 표영호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기다려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지 참고로 전세 만기가 내년 9월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9월이면 아직 뭐 1년 반이나 남아 있고요. 미리미리 좀 요새 전세가 오른다, 공급 부족이다, 가격 오른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이분이 집을 팔고 났을 때 이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팔고 나서도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살짝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외지인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강동구를 가장 많이 샀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동구 집값이 계속 뭔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견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정부 정책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된다라고 보장을 못 하겠어요. 아직 7월이니까 아직도 한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강동구 집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반납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역시 금매가 나옵니다. 금매가 나오면 저는 그때를 또 노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가격과 떨어진 가격의 차이가 많지 않지만 더 신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보겠다 이 뜻이거든요. 자, 우리 메디테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왜냐면 강동구가 사실은 지역이 나쁘면 충분히 이제 어떤 변수가 있을 때 흔들림이 크고 출렁임이 큰 지역일 수 있어요. 근데 강동구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고 뭐 재지정하고 했을 때 물론 해당되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뚜껑을 까보니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막 가격이 날아간다라고 나왔었잖아요. 해제했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뒤로 보니 거래가 많이 된 단지들을 보니까 강동구더라고요. 여기 가고 싶어하는 고덕 아르테온,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그 왜 그러냐면 그라시움 뭐 이런. 그 왜 그러냐면 자 잠실의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되니까 호가가 막 3억씩 4억씩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실에 가서 내가 사고 싶어서 살려고 봤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3억 더 줘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긴 뭐야 안 되겠네 하고 돌아서서 간 게 바로 강동구예요. 그것도 그렇고 네. 또 그 강동구도 이제 신혼부부나 기존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강남 상구는 너무 부담스러워. 가격대를 조금 낮추자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다음 지역이 강동구가 하나거든요. 물론 마용성도 있지만 강동구도 새로운 강자로 실수요자분들한테 엄청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 나열해 주시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아르테온, 힐스테이트, 고레일, 아이파크, 자이, 고덕 자이, 뭐 암사 현대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얼마만큼의 본인이 추가로 뭐 대출이 여력이 있는지 뭐 빚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안 하셔서 말씀을 못 하겠지만 만약에 10억 전후로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크게 보태지 않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별내선도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별내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고덕지구 메인에 있는 데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낮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욕심내서 고덕지구 메인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고덕역 주변으로 준신축에 만족을 할 건지, 아니면 별내성 근처까지 올 건지,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만족하실지를 보고 조건을 정한 다음에 부동산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출렁임이 있으면 그때 내년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톡톡 튀어나오는 눈먼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조건에 맞춰서 부동산에 바로 연락처를 뿌려놨다가 연락을 받아서 매수를 하시면 그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좋은 물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전에 2022년 하반기에도 정말 21년 하반기부터 급락해서 22년 하반기까지 쫙 빠졌었잖아요. 예, 예. 그때 저점에 급매를 잡으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방법을 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1년에 22년 되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했는데 그때 22년에 집값이 폭락했어요, 진짜. 많이 하락해서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사신 분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제가 고덕동에 30년 전에 살았었어요. 30년 전. 30년 전에 고덕동은 지금 이렇게 뭐 아주 새 아파트들이 없던 그런 시대였고, 그쵸. 거기 또 고덕동 지나서 상일동 쪽에는 군부대도 있었거든요. 아, 근무대까지. 군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아니었지만 앞으로 좋아질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좋아질 지역을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분은 아이를 학교에도 보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고덕동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앞서 상담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고덕동도요, 이제 25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억지로 좀 끌어올려서 막 받쳐주고 있고, 자꾸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막 뭔가 가격이 밑으로 많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자꾸 토지를 풀어준다든지, 막 이상한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집값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정책이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대세적으로는 오를 수 없다, 집값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서울에 똘똘한 한 채, 1가구 2주택에 과세를 하고 3주택을 과세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다 보니까 자꾸 서울로 오고 강동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지금 버티고 있지만 경기의 체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 내년 9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이걸 급하게 서두르면 비싸게 거머쥘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은. 그래서 여유 있게.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분이 전세를 사는 게 좀 아쉬워요. 월세를 살면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그죠. 기동성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전세로 있기 때문에 이 집이 빠져야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타이밍을 좀 놓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예. 판 대금이 있잖아요. 전세를 일부로만 넣어놓고 일부 현금은 들고 있으니까 계약금 정도는 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월세만큼 기동성은 있으실 것 같아요. 매매대금 10억을 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뭐 전세 주더라도 뭐 5억 정도는 들고 계실 테니까 계약금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놓고 그 전세 만기에 맞춰서 움직일 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자신감 가지시고요.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시장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계속 뉴스에 오른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에게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용기. 뭐냐면 환율이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계속. 이게 만약에 1,500원을 터치하고 뭔가 좀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이면 해외여행 가지 맙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환율 때문에. 네. 해외여행 가지 맙시다라는 얘기가 은근히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사연을 주실 때는 이분처럼 좀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집 어디 사야 돼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우리 메디테라님, 임장의 여왕, 임장의 달인 메디테라님 모시고 또 여러분의 시청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